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페르시아만 이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한 70%가 이 지역을 통해서 이동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미국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갖다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여기 군대를 파견해서 딱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요청으로 여기로 보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는 뭐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나라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미군이 여기 딱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튼 여기에서 미군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만 앉아서 먹고 놀 수는 없다 아닙니까? 배 타고 와서 여기 훈련도 하는가 본데, 미군이 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배가 안 차고 와가지고 까불까불 대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우리 훈련하는데 이란에서 배가 와서 까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까불만 쏴보라 이렇게 트윗을 어제 올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조금 올랐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방 날렸고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거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가 하락이 문제였다 아닙니까? 파산이 또 우려되니까.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단시간에 급격하게 소비가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이 공급은 오펙과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수요와 공급이 탁 이렇게 참 이것도 어중중 저것도 어중중 했었는데, 공급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중동 지역에 이 지역에 원유 수송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 긴장이 조성된다면, 실제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긴장이 조성된다면 사람들은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공급이 줄어들 수 있겠다 우려를 하게 되면,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 있다 손치더라도 다시 석유 가격은 오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긴장 조성을 오래 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한 몇 달 정도만 긴장 조성을 해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심리만 좀 버텨주면 석유 가격이 오를 거고, 그 사이에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겠죠. 여튼 이 중동 관련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여튼 그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자, 또 하나, 지금 사람들의 이동을 계속 막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비는 늘어날 수가 없고, 소득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걸 정부에서 다 보존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다 그렇고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조업을 재개 시작했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경제활동의 80% 정도가 복구,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는 이미 소규모 영업을 재개했고, 또 그리고 5월부터는 학교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또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지금 이 전염병 확산이 조금 많이 진정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도 서서히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미국은 이미 3단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되는 주부터 하나하나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은 경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조금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또 희망도 있지만 또 돌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요즘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에 도통 나오지 않습니다. 보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텔레비 안 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워낙 북한이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추측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놓으면은 뭐 그대로 흘러갈 건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추측대로 뭔가 일이 생긴다면 돌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대북 테마주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 관련 정책들도 다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숫자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쭉 이래 보면은 지금 이렇게 1사분기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했답니다. 좋지 않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민간 소비가 건설업은 조금 괜찮았어요. 건설업은 조금 괜찮았는데 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 그리고 지출 중에서는 이 민간 소비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 굉장히 마이너스 6.4%입니다. 전기 대비해 가지고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또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수출과 수입도 동시에 줄었어요. 이렇게 동시에 줄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이미 반영이 사실은 돼 가지고 있죠. 우리 주가에. 그래서 큰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어느 만큼 하락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좀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팔고 있긴 해요. 그런데 중소형주를 보면 오늘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 의약품, 음식료, 서비스 이런 종목들 업종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개인들은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팔았고 뭐 우리는 이 개인들 사는 종목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사서 오르면 그냥 테마로 보고서 팔아보고 이렇게 실제 시장을 장기간으로 보고 끌고 갈 수 있는 세력들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사는 업종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팔고 있죠. 개인과 외국인, 뭐 개인과 세력들이 동시에 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력들이 사면은 개인들이 보통 팔아요. 그 말은 현재 중소형주 중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플래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자 지금 서비스하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파워엑스레이하고 조금 다르죠. 파워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지금 서비스하고 음식료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플래너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비중 축소라고 나옵니다. 이 두 업종은 그 말은 뭐냐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나머지 이렇게 종목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무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요 코스닥에 있는 업종들이 워낙 개인들이 들어와서 테마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렇게 분석되는 것 같아요. 여튼 이 코스피 쪽으로 비중 확대 그리고 아직 이게 중형주까지는 아니고 소형주 정도는 비중 확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지금 소형주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조금 아이고 나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종목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고 기업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돈을 갖다가 유상증자해 가지고 조달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은 소형주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보되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잖아요. 많이 높았기 때문에 요건 제외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는 게 요 위에 거는 단기 말 그대로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려 그러면 여기 넣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넣는 종목들 화면 잠시 멈춰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튼 오늘 시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금씩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분할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주식 100% 보유하면은 현금 좀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주식 반, 현금 반 이래 보유하면은 현금도 좀 챙겨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는 또 조금씩 사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또 현금이 많다면 그냥 이렇게 주식을 조금씩 사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어떤 경우라도 현금은 일정 부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입니다. 여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유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하나 찾았고, 또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사람들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시장에 돈을 많이 풀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돈 풀려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돈 풀려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도 돈 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돈도 풀리고 있고 사람들도 조금씩 이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재무 상태도 괜찮고, 또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조금씩 담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